포털 사이트에서만 상가를 찾으면 절대 좋은 상가를 못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백TV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장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 바로 상가 찾기. 사업 장소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을 많이 알아보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 추세냐면은 인터넷으로 상가를 많이 찾아봅니다.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직방 이런 곳에서 상가를 계속 찾아보시는 분 많이 계신데, 물론 좋습니다. 인터넷에는 없는 게 거의 없죠. 대부분의 정보는 인터넷에서 다 찾을 수가 있는데 인터넷만 의지를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네이버 부동산에서만 찾는 분들이 좋은 상가를 못 찾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에서 좋은 매물이 나오거나 또는 내가 장사하시는 분들이 상가를 빨리 매각하고 싶을 때 모두가 인터넷에 네이버 부동산에 직방에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지가 않을까요?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중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가들을 모두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만의 물건을 본인만 매매를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예요. 여기에 아주 좋은 카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카페를 좋은 가격에 여기 사장님이 매각을 하려고 해요. 시장에 내놓으면 금방 누군가가 좋은 가격에 이 상가를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에 이 상가의 정보를 올려놓고 인터넷에도 이 상가의 정보를 올려놓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의 정보는 나만 알고 나만 매매를 하고 싶거든요. 인터넷에 올려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른 부동산에서 이 상가의 정보를 알아보고 그 상가를 찾아갑니다. 그 상가를 찾아간 다음에 우리도 이 상가를 매매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가를 매매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부동산, 제3의 부동산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 상가를 매매할 수 있는, 중개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내가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상가들은 인터넷에 안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상가들은 전체 상가의 물량의 10% 이하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부동산 거래 사이트, 여기에 정보를 올리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두 번째, 좋은 상가를 찾을 때 이제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셔야 되겠죠. 부동산을 여기저기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 부동산 한 군데를 가셨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A 부동산에서 상가를 알아보고 나온 다음에 바로 옆 부동산에 가서 상가를 잘 알아보지를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 부동산에서 대부분의 상가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부동산은 이 부동산과 좀 떨어진 부동산을 가서 또 상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이 나란히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끼리 상가를 그렇게 많이 공유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에서 자기 물건만 소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 의뢰한 상가의 수수료는 남의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상가의 수수료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의뢰한 상가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부동산은 그 옆 부동산에서 소개하지 않은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붙어 있다고 해서 대부분의 상가의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멀리 부동산을 가기보다는 가까운 부동산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상가의 정보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상가를 내놓을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상가의 사장인데 이제 이 점포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되면은 어떤 잘못을 하느냐, 두 번째와 같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상가를 내놓을 때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그리고 중요한 거 권리금이죠. 권리금 얼마 해서 부동산에 내놓으면은 그 부동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차피 부동산끼리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 저희한테만 내어놓아도 이 상가는 금방 나갈 거예요. 다른 곳은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상가의 주인한테 배려라도 하는 듯이 다른 곳에 가면서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상가는 다른 부동산에 같이 내어놓지를 않아요. 절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상가의 정보를 이 부동산이 직접 받았을 때 상가를 중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데 남의 부동산의 상가 정보를 내가 소개 받아서 중개를 하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를 처음 부동산과 두 번째 부동산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받은 물건은 내가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중개를 했을 때 그 중개 수수료는 오롯이 나의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100% 내 수익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상가가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나의 상가라도 가능하면 내가 직접 소개받은 상가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남의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받은 상가를 이 부동산이 중개를 할까요? 내가 너무 소개할 상가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찾고 있는 상가의 정보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정보가 너무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남의 부동산의 상가라도 소개를 해서 50%의 수수료라도 벌어야 되겠죠. 너무 상가가 없을 때, 너무 정보가 없을 때 다른 부동산의 상가 정보를 가지고 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를 좋은 권리금에 빨리 매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최대한 많이 모든 부동산에 나의 상가의 정보를 올려두는 곳이 좋아요. 부동산에 가서 우리 상가의 정보를 중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은 부동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만 알려줘도 모든 부동산이 공유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무 많이 알리지 마세요. 그러면 좋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절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부동산에다가 많이 알리는 것과 좋은 권리금을 받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좋은 권리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A라는 부동산에서도 이 상가를 찾는 손님을 데리고 오고 B라는 부동산에서도 이 상가를 찾는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C라는 부동산에서도 손님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상가에 관심을 갖는 분이 몇 분이죠? 3분이에요. 그러면 이 상가는 하나인데 3개의 손님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는 하나인데 이거를 찾는 손님이 없거나 한 명밖에 안 와요.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은 쪽에서 공급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나의 상가의 정보를 알려줘야 그쪽에서 데리고 오는 손님들에게 내가 권리금을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상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때는 권리금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권리금을 3,000 받겠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3,000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는 3,000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2,500이라고 하게 되면은 3,000이라고 소개를 했던 부동산이 다른 상가 손님이 와서 여기는 2,500이라고 할 때 이 부동산이 속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권리금을 부동산에 알려줄 때는 모두가 통일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를 찾을 때 작은 실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상가를 찾다 보면은 여기저기 부동산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과 저 부동산이 똑같은 정보를 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A 부동산에서 먼저 이 상가를 소개를 받았다 그러면 B 부동산에서 이 상가를 소개를 해줄 때 이미 A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 상가를 내가 계약을 하게 됐을 때 A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건지 B 부동산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건지 부동산끼리는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그 상가를 찾는 나의 책임은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한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싸움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가를 찾게 되고 두 번째 부동산에 똑같은 상가를 소개를 해주게 되면은 미리 A 부동산으로부터 이 상가는 소개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A 부동산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B 부동산에서 다른 권리금으로 또는 더 유리한 권리금으로 소개를 받게 되면은 A 부동산에 소개받았던 내용은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A 부동산에서 먼저 소개를 해줬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장백TV였습니다.